미프가 지루함을 달래줄 작은 라디오를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은신처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저녁 9시가 되면 라디오 주위에 모여든다.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나마 연합군이 전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우리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준다. 나치가 네덜란드 국민에게 유대인들을 넘기면 포상금을 주겠노라고 발표했다. 과연 우리가 이곳에 숨어 있다는 걸 아는 누군가가 밀고 하는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줄 게 뻔하다는 걸 알면서도 나치가 건네는 포상금에 눈이 멀어 밀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럴 리 없을 것이다. 나는 세상에는 여전히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많다고 믿는다. 나는 마음속에 도사린 작은 희망의 불씨를 절대로 꺼뜨리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우리가 계속 우울해한다고 이로울 게 있을까? 그런다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우리의 거처를 우울한 은신처로 만들 필요는 없다. 웃고 싶고 유쾌하고 싶은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나는 절대로 종일 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안내의 일기 중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아빠하고는 대화가 줄어들고 엄마와는 아예 아무 말도 나누지 않는다. 얼마 전부터는 은신처에 새로 들어온 치과 의사와 방을 함께 쓰기 때문에 엄마가 더 이상 나에게 정리정돈에 대해 말하진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아무리 아파도 은신처를 떠날 수 없다. 어두운 곳에서 계속 책을 읽다 보니 시력이 나빠져서 안경이 필요한데도 너무 위험하다고 안경점에도 가지 못하게 한다. 요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으면서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두 건강하게 살아서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치를 물리치는 상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기꺼이 용서하는 상상도 해본다. 그들 역시 누군가의 아빠, 엄마, 오빠, 언니, 아들, 딸이다. 그들도 자기의 자식들을 품을 줄 아는 인간인 것이다. 낮이면 페터와 다락방에 가는 게 좋다. 거기서 우리는 유년 시절을 보낸 프랑크푸르트의 녹색의 숲과 암스테르담의 희부연 안개에 대해 끝도 없이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어른들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러 내려간다. 이제 어른들은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 같다. 어른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만 믿는다. 그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희망이란 보이지 않는 것, 불확실한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다. 나는 언젠가는 우리의 고통이 끝나고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리라고 믿는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니까. 아빠가 벽에 걸린 지도에 나치 군대가 패배한 곳들을 하나하나 표시해 놓는다. 연합군이 승리하는 지역들이 하나하나 늘어가는 걸 보며 어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환호한다. 하지만 나에겐 그런 말들이 현실감이 전혀 없다. 우리가 여전히 은신처에 숨어 숨죽이며 살아가는 한 해방이라는 단어가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 전부터 은신처를 찾는 아빠의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때마다 나는 반갑다. 매일 똑같은 목소리만 듣는 게 질리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2달 뒤면 전쟁이 끝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서 모처럼 어른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드리워졌다. 과연 그런 날이 올까? 그러면 나는 다시 몬테소리 학교에 돌아가 선생님을 다시 안고 싶고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떨고 싶다.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은신처를 떠나 다시 햇빛을 마주하고 수로에서 들리는 달콤한 물소리가 온몸에 퍼지는 상상을 한다. 코발트빛 하늘과 새들의 노랫소리, 그리고 달빛과 꽃들. 그동안 내게 전혀 감흥을 주지 못했던 것들이 이곳에 온 이후로는 무척 그리워졌다. 희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다. 가까이 있을 땐 알아보지 못하고 놓치고 잃어버렸을 때 간절해진다. 안내일기 중에서 지난 며칠 동안 아빠는 무거운 책들을 꽂을 큼지막한 책꽂이를 새로 만들었다. 그것은 은신처로 통하는 문을 2겹으로 가리는 책장으로 아빠는 암스테르담에는 밀고자들이 많아서 푼돈을 받고도 유대인들의 거처를 밀고하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더라도 나는 항상 불안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치가 들이닥쳐
은신처의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하지? 죽음의 손길이 은신처를 뚫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나치는 유대인들을 잡으면 누구라도 머리칼을 싹둑 잘라 삭발을 만들어 버린다는데 그들이 내 머리를 다 밀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샤워하러 간다며 내게 비누를 건네고는 사실은 죽음의 방으로 데려가는 거라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몸을 아예 불태워버리려고 모닥불이라도 피우면 어떻게 하지? 정말로 그런 순간이 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모든 상황이 두렵고 또 두렵지만 그래도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며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다짐한다. 내일은 식탁에 빵이, 아빠의 미소가, 미프가 가져올 잡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쯤 닫혀있는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나를 따스하게 감싸 안아줄 것이다. 뭔가를 읽기가 너무 힘들다. 아니, 읽을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이따금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상상을 하면서 삶의 종착역이 정말로 지척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한다. 불안함과 긴장이 엄습해오기 시작하면 공포에 가위 눌려 숨을 쉴 수 없다.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조심성이 많은 엄마는 벌써 당장이라도 도망칠 수 있게 저마다의 짐을 하나씩 준비해 놓았다. 마지막 순간이 오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짐을 챙겨 도망치라는 것이다. 정말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간다면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 머리는 다 밀어버릴 테니 빚은 필요 없겠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의 사진도 필요 없겠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여자들과 2층 침대에서 자야 할 것이다. 할머니의 사진도 갖고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연애 편지도 쓸 수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난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피신 생활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을까? 미프를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지 않을까? 차라리 처음부터 할머니와 함께 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자연의 소리를 기억하며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에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한다. 안내일기 중에서. 요즘 들어 나치가 우리 가족을 찾아내는 꿈을 자주 꾼다.
그들이 우리를 찾으러 오고 몇 차례 문을 두드리고 아빠에게 게슈타포 사무실까지 동행하자고 욱박지르는 꿈을 꾼다. 그들이 키티를 무자비하게 빼앗아가는 꿈을 꾼다. 내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줄무늬가 있는 줄수복을 입히고 엄마의 두 손을 잔인하게 잘라버리고 그렇게 끌려간 엄마를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되는 꿈을 꾼다. 유럽의 여러 군데에 있다는 유대인들의 수용소에 도착하면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키고 어린이와 노인을 분리시킨다고 한다. 힘센 사람들은 강제 노역소로 끌려가고 나약한 사람들에게는 비누를 준다고 한다. 청결한 위생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고 사실은 가스 처형실로 데려간다고 한다. 이런 일이 가능한 얘기일까? 나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일기장에 이렇게 쓴다.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선하다고 믿는다. 내가 입을 다물고 얌전히 있으면 모두들 어디 아프냐고 물어본다. 열이 있는지 머리를 만져보고 목이 아픈지 물어보고 이런저런 약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우울해하는 모습에는 다들 화를 낸다. 왜 그럴까? 아프지 않아도 우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은 우울해하는 걸 전염병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아픈 것보다 우울해하는 걸 더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다. 안내의 일기 중에서 아빠의 동료들이 집으로 돌아간 밤 10시. 라디오가 연합국들이 이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다. 아빠는 전쟁이 곧 끝나고 이제 우리가 자유를 되찾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며 모처럼 밝게 웃었다. 아빠의 말에 나도 미소 지었다. 정말 그런 날이 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내 옷에 붙어있는 다윗의 별을 뜯어내는 것이다. 그 대신 예전에 내가 늘 사용했던 예쁜 목걸이를 목에 걸고 싶다. 그 목걸이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온전히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내가 자유롭다면 얼마나 좋을까?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원할 때 거리를 돌아다니며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원에 나가 내가 지은 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날이 오면 삶의 소중함을 담은 시를 쓰겠다. 하지만 내가 은신처에서 느꼈던 두려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절대 나누고 싶지 않다.
나의 오랜 꿈과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언제든 반갑게 나를 감쌌던 햇살에 대해서만 말하고 싶다. 삶을 애워싼 아름다움과 빛나는 희망에 대해서만 말하고 싶다. 요즘 들어 밤에 잠들기가 쉽지 않다.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점점 더 큰 그림자로 엄습해온다. 나는 천사들에게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그러다가 손을 뻗어 태양을 움켜쥐었다는 생각과 함께 갑자기 잠들어 버린다. 언제부턴가 나치가 결국엔 우리를 찾아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게 말하며 울먹이는 나에게 페터가 말한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벌써 2년이나 지났으니 조만간 암스테르담의 다리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나란히 걷는 날이 올 거야. (1944년 8월 4일) 이른 아침, 누군가 은신처의 문을 두드린다. 아주 크고 거친 소리다. 나치다. 마침내 그들이 왔다. 나는 문가에 놓인 작은 짐을 쳐다본다. 그때 아빠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공부 중이었다. 나는 나직한 목소리로 아빠를 불렀다. 그제야 아빠도 밖에 기척을 들었다. 아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인다. 문이 열린다. 엄마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나와 언니를 위해 준비해놨던 파란 색깔의 가방을 건넨다. 그러나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다. 나에게 닥칠 죽음과 동행할 가방을 움켜쥐고 나는 오랫동안 은신처였던 작은 공간을 둘러본다. 그곳에 한 줄기 햇살이 무심한 표정으로 직선으로 내리꽂히고 있었다. 안녕, 은신처. 안녕, 키티. 안녕, 바람. 안녕, 태양. 안녕, 나의 비밀스러운 동반자들아. 큼지막한 부츠를 신은 나치 경찰에 이끌려 엄마가 먼저 걷기 시작했고 그 뒤에 언니가 따르고 나와 아빠가 마지막으로 걸어갔다. 엄마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럴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프다. 우리는 마침내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간다. 죽도록 노동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가스실로 끌려가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겠지.
그들은 내 머리를 어떻게 할까? 내가 삭발을 해도 예쁘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을까? 언젠가 엄마와 아빠의 손을 다시 잡는 날이 올까? 키티와 함께 멋진 글을 다시 지어낼 수 있을까? 나는 수많은 의문 부호들이 제멋대로 춤을 추는 긴 터널 속으로, 그 암흑 속으로 천천히 빨려 들어갔다.